매실이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장내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매실 속 유기산의 일종인 카테킨산은 체내에서 장내 유해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피크린산 성분은 항균 작용을 통해서 장내 유해균을 사멸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실은 장 속에서 유익균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항생제 부작용이 유발한 장내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실 분해물이 대장암 세포의 집단 형성을 막아 대장암 세포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장내 불균형을 막기 위해선 매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모운동. 한적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과연 어떤 주인공을 만나게 될지 기대감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텃밭에서 작업에 열중인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꾸준한 매실 섭취로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은 오늘의 주인공 강남순 씨.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는데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뭐 힘들다라기보다는 먼저는 아파가지고 내 몸 하나 진짜 건사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좋아서 하고 재밌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때는 직장암 죽을 날만 기다린 거죠 뭐. 직장암 판정과 함께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모운동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었다는 그녀.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이 속이 다 안 좋았었죠.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찬물미가 나서 그냥 토하고 가스가 막 공풍선처럼 찬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병원을 갔더니 암인지 무엇인지 죽는다고 했어요. 못 산다고 했어요. 21년 전 대장암의 일종인 직장암 3기 진단에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됐다는 강남순 씨. 잦은 소화불량과 더부룩한 증상에 시달리던 끝에 혈변이 나올 정도로 장 건강이 악화됐지만 워낙 잔병 치레가 찾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치질이 있어갖고 별로 크게 생각지도 않았고 전혀 몰랐죠. 전혀. 염증이 사방천지가 많이 있으니까 처방을 지면은 항생제를 지어주는데 그래도 낫지 않아요. 오랜 치질 투병 때문에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했다는 그녀. 하지만 치질로 인한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직장암까지 발병해 항문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데 난 내 아픈 것이 너무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다른 엄마들은 오만 거 다 이렇게 해주는데 엄마라고 있어갖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공기 좋은 데서 살면 혹시 낫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산속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젊은 시절부터 체력이 좋지 않아 항암 치료를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강남순 씨. 결국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귀촌이었다는데 너무 공기가 좋고 찬물미도 안 나지. 차를 타도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고 바람이 너무나 좋고 여러모로 이렇게 좋으니까 살맛 나고 이제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연과 함께 지내며 대장 건강을 회복. 매일같이 왕복 2시간에 이르는 산책길을 오르내리며 난생 처음으로 건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강남순 씨. 그렇다면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산에 가면 온갖 나물이 엄청 많아요. 보이는 대로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날 반찬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옥수수 한 바구리 먹어도 되고 이런 나물도 막 이것저것 한 바구리씩 먹어도 끄떡 없고 맛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막 살이 너무 쪘어요. 자연 친화적인 식재료들을 통해 입맛을 되찾은 것은 물론 장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매실은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네, 매실 드시면서 건강 회복하셨다고 들었는데 매실이 어디 있어요? 매실은 엄청 많죠. 여기도 매실 들어갔고 저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 한 상 가득 채운 모든 나물 반찬에 들어가 있다는 매실의 정체.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제작진을 반긴 건 다름 아닌 수많은 발효액들. 그중에서도 장 건강을 위해 한 해도 빠짐없이 담근다는 발효액의 정체는 바로 매실청. 작년에 담았는데요. 한번 담아 놓으면은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좋고 설탕 대용품으로 또 초장도 해서 먹으면 너무나 좋아요. 각종 요리의 밑간 재료이자 속을 편안하게 하는 음료로 활용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실청을 섭취하고 있다는 강남순 씨. 암으로 인해서 소화를 잘 못 시켜서 아무것도 잘 못 먹었었는데 매실을 꾸준히 복용하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고 암에 재발되지 않는 거 보니 장 건강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천연 항생제라 불리며 항균은 물론 해독, 피로 해소 등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 매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화 기능. 특히 매실을 설탕에 절여 숙성시킨 매실청은 천연 소화제라 불리며 소화불량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매실청이 항생제가 부르는 장내 불균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 매실을 매실청으로 만들어서 섭취하면 숙성되는 과정에서 카테킨산, 피크린산 등 이런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매실 속에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서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천연 항생제이자 방부제 역할을 하는 박테리오신이라는 물질이 더 풍부해져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장내 불균형을 막아줄 매실 섭취법. 매실청으로 담가 먹어라. 매실 수확기가 되면 일명 여름 김장이라 불리는 매실청을 담가 1년 내내 섭취하며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강남순 씨. 그렇다면 그녀가 직접 담갔다는 매실청의 맛은 과연 어떨까? 달아. 달죠. 이렇게 달면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설탕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실청에 설탕을 적게 넣는 비법이 있다? 매실청을 담그는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설탕의 양. 매실청을 담글 때 매실과 설탕을 1대1의 비율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실청을 통한 당분 과다 섭취는 비만을 비롯해 당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에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과육을 자르고 올리고당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강남순 씨는 매실청을 어떻게 담그고 있을까? 그 전날에는 1대1로 했었는데 딱 60% 넣으면 적당하더라고요. 매실이 5kg면은 설탕은 3kg면 됩니다. 실제 매실과 설탕의 비율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 매실과 설탕이 1대 0.6의 비율일 때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성분인 유기산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비타민 C의 함량 또한 가장 풍부해진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실청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줄어들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발효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매실청을 아무런 문제 없이 섭취하고 있었던 강남순 씨. 매실청을 원활히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그 비법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순 씨의 매실청 담그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다짜고짜 냉동실을 여는 강남순 씨. 그 안에 가득한 것은 다름 아닌 매실? 어머니 지금 매실을 얼려 두신 거예요? 네. 원래는 하나씩 잘라서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얼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매실을 얼리면 설탕을 적게 써도 매실청 발효가 잘 이루어진다. 매실청을 담글 때 얼린 매실을 활용하면 수축해 있던 과육이 팽창해 과즙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설탕을 양을 줄이더라도 매실청이 충분히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장내 불균형을 막아줄 매실청 담그는 법. 얼린 매실을 활용하라. 먼저 매실의 꼭지는 쓴맛을 유발하고 세균이 많아 발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준다. 깨끗이 세척한 매실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밀폐 봉지에 소분해 하루 동안 냉동 보관한다. 이제 준비된 용기에 얼린 매실과 설탕을 교대로 넣어준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추를 넣어야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대추 넣어야 돼요? 네, 네. 실제 대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곰팡이균의 생성을 억제해 매실청의 저장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데, 또한 장내 유익균 생성을 촉진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 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완성된 매실청은 밀봉한 뒤 그늘진 곳에 보관해 1년 동안 숙성시키면 된다. 자신만의 똑똑한 매실청 담그는 비법을 통해 항생제 복용으로 무너진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은 강남순 씨. 이런 매실청을 음료로 섭취할 때 꼭 지키는 그녀만의 철칙이 있다는데, 찬물이 장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따뜻한 물로 섞어서 마시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약 40도의 온도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화를 위해선 매실청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매실청을 섭취할 때 빠지지 않는 짝꿍 식재료가 하나 있다는데, 이게 잣인데요.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냥 매실청만 먹는 것보다 잣을 함께 겸해서 먹으니까 씹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매실청의 고소한 맛을 더해줄 잣. 과연 항생제로 인해 무너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까? 잣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장점막을 보호하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매실청으로 인해 생성된 유익균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매실청과 잣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장내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연산, 비타민 C 등 매실 속 다양한 유효 성분의 체내 흡수를 도와 항생제 부작용으로 무너진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매실청. 하지만 당분을 피해야 하는 당뇨 환자라면 섭취에 주의하고 원액 기준 30ml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들 화장실에서
저 큰 볼일들 시원하게 좀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아니, 실례되는가요? 아니 저희가 아무리 엄지에 대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죄송하네요. 지금 예. 제가 뭐 큰 볼일 본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지금 저녁 먹고 다 치우셨을 텐데 더럽게 뭐예요 지금? 아니, 오늘 엄지의 제왕 함께 하시고 나면은 제가 얼마나 우리 엄지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드린 질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의 주제. 변비는 치매 시작이다. 여러분은 어떤 식후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물과 함께 드시면 뱃살은 줄이고 샐러드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데다가 가장 큰 문제는 간이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때론 음식이 약보다 강하다. 정세현 한의학 박사. 여러분, 우리 몸에 뇌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머리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장입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제2의 뇌라고 해서 이 뱃속의 장을 복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장에는 신경세포가 5억 개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개수냐면요. 혹시 엄지 가족 여러분 중에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 있으신가요? 고양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고양이 2마리의 뇌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지금 여러분 뱃속에 고양이보다 더 똑똑한 장이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장과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체하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먹는 바람에 위장이 체했어. 그러면 위장만 탈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아픈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가 안 좋은 상태가 오래되면은 마음의 병인 우울증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세한 장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이 팔과 다리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단련할 수 있지만 장 속의 근육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먹는 음식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균을 기를 수도 있고 나쁜 유해균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지키는 것이고 곧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대변 음행이라 그래가지고 대변 저장해 놓는 곳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좀 대변을 기증받아서 좋은 환경 자체를 액체화시켜서 대변 이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958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의 환경을 진짜 바꿨더니 만성 피로도 좀 없어지고 면역 질환도 좀 개선이 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뇌와 장은 결국 연결되어 있고 장의 건강이 전신 건강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변은행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구나. 그 무슨 줄기세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이 대변 이식의 경우는 줄기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와, 그랬어요? 이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변이 전신 건강에 중요하다는 건 아마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면 이병헌 씨. 그 이병헌 씨가 이제 변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의 변을 받으면 그걸 이제 어이에게 보내서 그 색깔이라든지 냄새 같은 것들 심지어 이제 맛까지 보면서 맞아.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진짜 어이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맛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아무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을 알 수 있는 걸로 이 대변만한 게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선 봐야 될 게 색깔이죠. 예. 변의 색깔은 담즙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백색변이라는 건 담즙이 아예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담도에 암이 생기거나 췌장에 암이 생겼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무서워. 그래서
백색변의 경우에는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장이 아주 예민하고 과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배가 막 아프면서 저도 식은땀이 그래요. 나고 네.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거나 또는 변비설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문제 없다고 나와요. 그러고. 예.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진단을 해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매년 100만 명이 넘는데 보통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40대 순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안 가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게 막 애를 혼내다가 네. 배가 스트레스. 기다려. 화장실 갈 때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 막 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쵸. 그리고 주변에 엄마들 중에 맞아요. 불편한 부부 모임 식사. 네. 근데 막 맛있는 걸 네. 엄청 먹었어. 근데 꼭 그날 집에 맞아요. 가서 설사하는 사람들. 캠핑 못 가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그쵸? 불편해가지고. 여행 갔을 때도 네. 화장실 같은 거 잘 못 가시는 분들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긴장이나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데 장내 환경이 정상이 아닐 것이다.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뇌나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 감각이 신경을 자극해서 대장으로 전달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외출을 한다, 여행을 한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뇌와 장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백승아 선생님께서 이걸 검증하는 의사생활에서 보여주셨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엄청 됩니다. 화면 보죠. 건강을 위협하는 내 몸속 가스가 있다. 네, 보통 스트레스하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보면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다 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승아입니다. 오늘의 검증하는 의사 백승아 전문의. 일상 속 스트레스가 장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쉽게 지나쳤던 일상 속 스트레스가 장 건강을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제가 직접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었어요? 네, 제일 가장 편안한 상태로 편안한 있을 때 상태로. 검사 전에 이제 찍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체험 1일차. 이번 실험을 위해서 일을 좀 몰아놨거든요. 바쁜 업무를 하다가도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줄지를 않아요. 오, 칼퇴하시네. 직원들은 일단 수고했어요. 보내고. 나홀로 야근 못 오시네요. 화나신 거 아니시죠? 드디어 퇴근이 아니라 다시 출근하신 건가요? 저 이거 너무 공감하죠. 어떻게 아이고. 어디를 아무것도 안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애가 4살, 그죠? 네. 4살의 집이 딱 저래요. 다 난장판을. 네, 그럼요. 원래 청소는 남편 담당인데 제가 이번에 이 실험을 위해서 제가 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치우면 뭐에 금방 어지럽고. 저는 저거 자기 전까지 안 치워요. 네. 스트레스 체험 2일차. 제가 카페인에 민감한 편이라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서 제가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드시는 거죠? 네, 거의 안 마시는데 잠을 못 주무셔요. 전혀 안 와요. 아,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자기 학대 아닙니까? 네. 아이고, 큰일이네. 제대로 못 잤는데 일찍 일어나야 돼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얼굴에 약간 짜증이 제대로 나신 것 같아요. 표정이 벌써.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있는 미안아 조심해. 정말 완전 워킹맘이시다. 이제 벌써 뭔가 증상이 나오나요? 네, 계속 진료 시간 바쁜데. 아, 진짜? 가스가 찼다. 한숨 소리가. 유원쌤, 내가 이거 하루 광고 왜 안 했어? 어머. 아니 왜 저기 어머, 직원분한테 직원분한테 화를 푸시네. 미안하네요, 제가. 직원분이 무슨 죄라고. 그냥 달달한 거 드시지. 일주일간의 스트레스 실험 종료. 놀라운 검증 결과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백승환 선생님 정말 일주일 동안 실험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제가 나름 스트레스를 잘 풀려고도 하고 또 관리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고 이걸 풀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맞아요. 배도 아프고 뭐 두통도 생기고 그럼, 너무 그럼.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한 느낌이 드니까 이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가스 차서 스트레스 받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은 게 그 시댁 갔을 때나 명절에 그래요? 그쵸. 그때 가스가 좀 많이 차거든요. 자, 백승환 선생님의 일주일간의 검증 결과 공개합니다. 자, 먼저 실험 전에 자율신경 검사 수치입니다. 자, 선생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상태인 거죠? 정상보다 오히려 좋은 수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피로도도 그렇고 자율신경 균형도도 그렇고요. 평균 심박동수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요. 아이도 기르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를 볼 차례입니다. 그 결과 보시죠. 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너무 심한데? 자율신경 균형도가 처음에 비해서 너무 불균형한 상태로 바뀌셨죠. 네. 또 피로도 역시 30 이상 수치가 차이가 나면서 나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평균 심박동수 보시면 처음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는데 이것도 빨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야. 저도 좀 가스 폭발이다, 폭발. 네, 진짜로.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장에 가스가 정말 생겼을지 그 결과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험 전에 백승환 선생님의 복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 복부 엑스레이 결과 바로 보여주세요. 와. 어떻게 된 거죠? 저 하늘에 봐도 저 엑스레이 까맣게 나오는 게 가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는데 네. 처음에는 약간 뱃속에 좀 가스가 좀 찬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해지고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악순환이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평균 13번에서 25번의 방귀를 뀌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시간 내지 2시간에 한 번씩 방귀 낀다가 정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녹화 중에 누군가는 지금 계속 방귀를 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이 껴요? 네. 그러니까 장 속에 음식물이 들어와서 가스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나가거나 재흡수되거나 그럼 혈관으로도 가스가 와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참으면 혈관으로 흡수된 가스들은 냄새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배출 안 된 것들은. 근데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되면은 가스가 찬 그 장의 공간만큼은 변이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은 양상을 보면 변이 끊어져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변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또 변이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을 이어서 보려면 가스가 제때 나오고 충분히 변이 쌓여져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데 가스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장은 잘라도 아프진 않지만 압력으로 부풀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장 기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귀를 뀌는 게 창피한 게 아닌 거네요? 정답. 방귀 텄어요? 저는 안 텄어요. 전 사실은 방귀를 뀌는 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다 틉시다. 저희 다 틉시다. 방귀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갑자기 우리까지 아니, 방귀랑 대변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라. 검증하는 의사 생활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장 건강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서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들어오는 이제 음식으로도 장 건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유하나 씨가 또 아이들 그리고 이제 남편분 밀주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 고르는 것도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외부에다가 엄지 마트를 이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장 건강이 안 좋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음식들을 골라서 쇼핑해 오시면 돼요. 제가 가족들 건강 챙기는 거랑 쇼핑 요거 딱 두 개가 전문이거든요. 전문, 예. 제가 딱 제대로 쇼핑 한번 해오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지금 엄지마트에 와 있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 도움을 줄 것 같은 음식을 쇼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다 몸에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장에 좋은 음식 일단 하나하나 쇼핑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양배추. 이거는 뭐 위에 좋으니까 당연히 장에도 좋겠죠? 일단 아니, 담아볼게요. 양배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거 혹시 플레인 요거트인가요? 네. 장하면 역시 요거트 아닌가요? 요거트죠. 네. 그쵸. 플레인 요거트. 발효. 저처럼 변비 있는 사람들은 또 요거트. 그런 것까지 꼭 간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장만 보시면. 이미 다 뭐 밝혀진 사실이고. 요거트 또 아침에 좋죠. 요거트랑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아침에 사과. 특히 또 아침 먹는 사과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요거트랑 또 요 사과 담아볼게요. 야, 사과가 막. 아유. 자, 그리고 콩. 이건 무조건이죠. 이건 아마 무조건 장에 좋을 거예요. 양파랑 마늘. 그럼 좋지 않나요, 장에? 그쵸. 네. 근데 한편으로는 양파나 마늘은 되게 자극적인 음식이라 오히려 위나 이런 데는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늘 좋은 건 우리 막내도 알죠. 이게 사실은 요리를 해서 먹으면 막내보다 못하다니. 왜 혼나는 기분이 들죠? 요리를 해서 먹으면 매운 게 없잖아요. 오히려 되게 달달한 맛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양파. 네, 양파도 좋고.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유하나 씨가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골라보셨는데 제대로 쇼핑을 하셨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네. 모두 틀렸습니다. 네? 네? 모두 틀렸습니다. 네? 제가 쇼핑에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안전이다. 아니, 제가 고른 게 지금 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뭐 우리 양배추 다 좋다고 알고 있고 또 사과 다 이런 것도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굉장히 가스가 쉽게 차고 그리고 변비나 설사 같은 거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분들, 장이 굉장히 과민하고 예민한 분들한테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좀 피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설명할 때 저희가 포드맵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장에서 굉장히 쉽게 발효가 잘 되는 당류 그리고 폴리오리가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인데 지금 고르는 음식들을 보면은 자 양배추, 사과 그리고 이제 플레인 요거트 있고요. 콩이 있고, 네. 양파, 그리고 마늘 이렇게 고르셨는데 여기에 고르신 것들이 다 포드맵이 굉장히 많은 그 포드맵 음식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장에서 굉장히 쉽게 발효가 되고 발효가 되면서 그만큼 가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배출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통, 가스 같은 그런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뭐 설사, 배변 관련해서도 좀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너무 반전이다. 그리고 특히 저런 음식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많은 양으로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 가스 생성이 더 많아지면서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음식들도 양을 좀 줄이거나 장이 안정되고 회복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저도 다른 건 안 챙겨 먹어도 유산균은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유산균 진짜 그거는 장에 좋은 게 맞나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중에 한 종류거든요. 유익균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야 장이 건강해지겠죠. 근데 또 이게 100% 유익균만 있어도 장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돼요. 아,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유익균도 유해균도 아닌 이제 중간균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우세하게 있으면 얘네들이 유익균 쪽에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센 쪽으로 붙어 있어요. 센 쪽이 살짝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뭔가 유해균이 득세하거나 유익균이 감소하게 되면 이 중간균들이 유해균 쪽에 달라붙으면서 장내 환경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산균이 장내에 들어오면 유익균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엄지 주치의분들이 알려주는 대장 건강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장 제습기를 먹어라. 제습기를 먹으라니요, 선생님. 몸속에 물 먹는 뭐 동물을 들여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른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배 차갑게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 탈라면은 이렇게 엄마가 배도 쓸어주고 여름에 이불 덥다고 이불 차도 배는 아니야, 덮고. 배는 덮으라고 꼭 이불 배만 덮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가? 네. 장에도 습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장의 습도를 좀 조절하는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장이 평상시에 굉장히 냉하고 실제로 만졌을 때 복부도 차고 이제 이런 분들은 장이 좀 습해지기가 쉽거든요. 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납니다. 아, 맞아. 잘 날 때 있어요. 네, 아니면 우리가 뭐 물소리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잘 나는데 이제 그 증상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평소에도 묽은 변을 많이 보겠죠. 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이유 없이 자주 설사를 하기도 해요. 그럼 설사 증상 있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자 대장의 습기를 잡아주는 대장 제습기 음식. 그래서 묽은 면이나 설사가 잦은 분들한테도 참으로 좋은 음식인데 바로 네. 네. 밤입니다. 밤. 이 밤 말린 것을 건율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한약재로도 이제 쓰여 왔는데요. 네. 장 기능이 약해져서 수분 대사가 잘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장 안에 습이 자꾸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네. 증상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쓰여 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설사가 굉장히 잦고 장명도 자주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운 없고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음식 약재로도 활용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장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효능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랫배의 팽만감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밤이죠.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뭐 생밤을 계속 씹어 먹을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자, 밤 중에서는 요 이제 속껍질이 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왜 버리는데? 네, 요게 이 이제 속껍질을 우리나라 그 옛날 말로 보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니밤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약성이 제일 좋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밤 속껍질 차를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생밤을 한 7개 정도 이제 준비하셔서 이 딱딱한 겉껍질은 까고요. 네. 속껍질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밤을 넣고 물을 넣고 이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집에 계피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 혹은 생강가루도 괜찮아요. 한 반 티스푼 정도 해서 넣고 한 다시 5분 정도 끓이시면 끝이에요. 너무 찻잔에 간단하다. 따른 다음에 꿀 한두 스푼까지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밤 속껍질 차를 평상시에 좀 꾸준히 드시면 그런 잦은 설사, 묽은 변, 자꾸 장에 습이 차시는 분들한테 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차입니다. 예, 이 밤 속껍질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계피나 생강 그리고 꿀도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계피나 생강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찬 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꿀은 잦은 설사로 인해서 기력이 빠지신 분들한테는 영양분 보충하는 목표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끓이고 남은 밤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밤 죽을 또 써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구나. 아침에. 그러니까 좀 습할 때 장에 네네. 밤이 좋다는 거고요.
자, 이상훈 씨가 어떻게 장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들어오시죠. 네. 자, 저희 집은 일명 화실입니다. 와, 그림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한 200점 정도 있어요. 그림? 와. 네, 유명한 화백님들 그림을 좀. 진짜요? 예, 예.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진짜 갤러리예요. 저게 엄청난 투자라고 하던데. 그럼요. 그림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자, 이거는 이번 2월에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 우승 상품으로 받은 거예요. 시가로 치자면 한 땡땡땡땡땡 1,000만 원. 어머.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땡. 참가 안 한 대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하, 그러니까 내가 참가하는 건 이상훈 씨가 다 우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다 우승했습니다. 다 우승. 저희 MC분이 김국진 선배세요. 네. 이제 골프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와요. 이상훈 씨가 잘 쳐요, 국진이가 잘 쳐요. 그런데 국진이가 한 12세, 13세 뭐 유소년 대표팀이라면은 저는 하는 국대 수준. 국진아 한번 칠래?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동안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집한 찻잔, 그다음에 장식용 접시, 어머머머. 여행 다니면서 저는 남자지만은 사실 여자분이랑 똑같이 저런 거를 수집을 해요. 어머나. 야, 너무 이쁘다. 선배님 엄청 많은데요, 그릇이? 예.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냉장고에 양냉. 양냉. 제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양냉장. 약방 아닌가요? 예. 아이고.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필요한 영양소 뭐 이러는 거 다 섭취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냉장고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대해 오늘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러네요. 확인을 하고 잘 있었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어떠세요? 옛날에는 막 참담했어요. 이걸 다 언제 먹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먹고 빨리 다 먹고 건강해져야지. 냉기가 많이 나오네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세 때문에 네. 닫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건강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이제 당뇨 체크를 우리 당뇨인들이라면 전부 다 누구나 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일 119, 115. 오호.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당뇨를 정복했어요. 건강 관리를 잘하시나요?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은 아프면은 손해예요. 누가 나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가 아프면은. 그리고 그 통증을 누가 같이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내가 막 좋은 거 다 먹고 관리하고 병원 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이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장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더라고요. 건강하게. 그래서 장에 좋은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먹자. 반 의사가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집에서 뭐 자주 해 드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시간 나면은 가끔 해요. 가끔. 고구마. 네, 자색 고구마 아시죠? 네. 무말랭이에요. 무말랭이를 싹 약간 볶아서 뜨거운 물에 넣고 펄펄펄펄 끓여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에도 좋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좋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요건 목이에요. 구멍이 똥똥똥 뚫어있는 연근. 머리가 난다는 검은콩. 무말랭이, 양파 껍질인데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양파 껍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차를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물 하루에 한 1.8에서 2리터 정도. 그게 아마 목소리 안 나오실 때 그때 아마 그 얻게 되신 그런 습관이실 것 계속, 같아요. 예. 뭐 금세 탔어. 그거를 원래 거기다 넣고 끓여. 원래 끓이는 거야. 몰랐지? 뜨거운 물만 끓이는 줄 알았지. 집에서 안 해 드신다는데 너무 잘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안 해 먹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해서 많이 먹죠. 이 오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 그러나요? 수분도 있고 섬유질도 많고 그래서 장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많이 먹지. 단 음식은 당뇨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요. 아침은 이제 가끔 고구마 먹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외식은 화려하게 멋지게.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식사에는 우리가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LP판으로 들으세요? LP판에다 이제 진공관. 우와! 제가 취미가 다양해요. 오디오 기계인데 진공관이에요. 아주 귀한 것 같은데. 진공관. 진공관이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그래서 소리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공관이 열을 받아야지 출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소리가 안 좋은데 조금 있으면 더 좋아져요. 자, 차를 한 잔 마셔봅시다. 이거 잘 쪄졌다. 회색하고. 이게 요 보랏빛 나는 요 색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주성분이 안토시아닌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장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먹으면 뭐든지 안 좋아요. 근데 한 적당하게 1개에서 1개 반 정도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이 따뜻한 차는 이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함께 드신 자색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이 장내 독소를 제거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원래 이게 쉬는 자세예요, 이게. 제가 이제 흑곰 자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딱 소파에 누워가지고 흑곰이요. 예. 배에다 올려놓고. 아, 좋다. 되게 여유롭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차를 준비하시나요? 네. 뭐죠? 그러면 지금 뭐 챙기시는 거예요? 자, 아까 끓여놓은 우리 무말랭이 차 있죠? 이거를 차에다 갖다 놓고 이 차를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되게 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럼요. 장은 그 면역에 관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나쁜 세포나 병균들이 들어왔을 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면역력이에요. 네. 우리 PD 선생님도 장을 좀 관리를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가자! 자, 이거 히트입니다. 이제 어디 가나 잘 보세요. 자.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긴 제가 아침마당 와서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다음에
연습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스포렉스, 이 종합 스포렉스인데 제 장 건강에 좋은 운동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스트레칭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아, 장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쭉 펼쳐주세요. 하시고 겨드랑이 열어주세요. 쭉. 그 상태에서 조금 눌러주실게요. 이 자세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이거 힘드네요. 아, 그럼요. 천장 보시고 누워주실게요. 천장만 보이면 자요. 다리를 한쪽 접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다리도 접어주시고 네, 이렇게 걸쳐주신 상태에서요. 네, 뒷벅지. 그렇죠. 조금만 버텨볼게요.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화이팅! 근데 골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가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60대 남성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럼 필라테스는 배운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선생님한테 꾸준히 배워요 지금. 야, 저렇게 운동하는구나. 예. 나도 이기려고. 아이 그걸요. 네. 여기에다가 발을 대시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바 잡으시고 척추가 비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쭉. 평소에 운동하셨던 게 여기서 나타나시네요. 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 건강과 변비 완화에 좋은 동작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럼요. 네, 남성분들은 보통 뻣뻣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말 유연하십니다. 네, 필라테스가 몸의 중심부인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부에 자극을 줘서 장 운동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어디 가죠? 이제 또 가죠. 네. 축구복으로 갈아입으신 것 같은데. 축구다. 자, 가입시다. 여기는 공장인데 꼭대기는 실제적으로 운동장입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시죠? 네. 근데 집에 계시질 않고 그냥 밖으로만 계속 도시네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저기 설거지 해야 되니까 빨리 나와야죠. 운동을 해야죠. 종아리 근육 보세요. 네. 야, 진짜. 자, 5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걸어서. 예. 자, 보세요. 짠! 뭐지? 우와. 풋살? 와! 우와. 풋살입니다, 풋살. 풋살 실외입니다, 실외. 옥상에서. 옥상. 건물 옥상에. 기가 막히게 해놨다. 예. 소개해드릴 분은 오늘 레슨을 위해서 멀리 호주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서 오신 푸나오직류 선수를 푸나오직류. 자, 일로 오세요. 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랑 같이 동작 그만의 전성기를 같이 구가했던 개그맨 이경래 씨의 큰 아들이죠? 아들이에요. 자, 오늘 배워볼 우리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다치지 않고 쉬운 개인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원래 축구는 반복 훈련이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뭐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발전하실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옳죠. 선수 했던 사람. 오, 잘한다. 가만 보시면 뭉쳐서, 돌려서, 27, 28.
다음에 욕심 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면은 일주일 동안 많을 때는 프로그램에 한 4개, 5개 정도 되는데 나는 기사가 없어요. 내가 직접 운전해야 되고 또 가서 현장 가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체력이 불같이냐 안 되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축구가 좋은 게 월회비 10,000원만 내면은 유니폼 주고 그다음에 축구공 제공해주고 가성비 최고의 운동이 저는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2대2로 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요. 아, 축구 잘하시는구나.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장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걷기 운동처럼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면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빨리 배출해줘서 장 점막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앉으시고. 자, 물 하나씩 배급해 주세요. 네. 자,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줄 거는 물 하나에다가 이게 요새 내가 먹는 대장 건강을 살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자, 옆으로 손다. 네. 여기 또 옆으로. 군대식으로. 네. 자,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자, 와. 사실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나는 그 뭐라 그러냐 32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되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어요. 장 들어가면 다 좋은 거예요. 대장, 대장균, 육군 대장